이광일 위원님 하십시오. 네, 저희 김남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에 도입된 지 이제 8년째예요. 그 가입 기간도 19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가입만 하고 활동이 전혀 없는 제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상법 개정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좀 지키도록 작동해야 된다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가입한 그 기관들 활동 점검이나 정보 공개가 없어요. 일본은 기관 투자자 대화, 의결권 행사 결과까지 모두 의무 공시하고 있고 영국하고 미국도 각 기관이 자체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아직 이행 보고 자체가 제도화 안 되고 안 하고 있죠? 현재 지금 됐어요. 2016년 제정 이후에 예, 그때는 설계된 게 자, 가입 기관 됐습니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자, 됐습니다. 자발적인 이따 점검을 나중에 하세요. 시간 할 때. 일본은 그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역 그 지배구조 개혁, 거래소 PBR 1 미만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이 하나의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밸류업, MSCI 과제가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연계한 패키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 기준원은 그 ESG 평가, 공시 기준,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등 우리 자본시장의 책임 투자 인프라, 체크하는 인프라를 사실상 전부 다 거의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기관별 활동 점검이나 성과 공개, 제재가 모두 자율에 맡겨져 있더라고요. 이행 평가 제도나 등급제, 미이행 기관 제재 이런 거 좀 자체적으로 좀 진짜 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자체적으로 좀 하기 힘들면 금융당국에 좀 건의해서라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16년 제정 이후에는 가입 기관 확대에 주력했는데 이제는 하겠다는 또, 거죠? 정부 정책도 있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답변을 좀 아마 짧게 해주세요. 정도에서 예. 이행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좀 껍데기만 남아 있었는데 그 ESG 기준원이 실행 결과와 성과를 공개하는 기관으로 변화하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서구먼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죠, 이제? 이번 캄보디아 사태 20대들 많이 연루됐습니다. 앉으세요. 특히 피해 청년들 그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약속에 캄보디아 행으로 많이 갔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일부는 범죄 행위에 가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청년을 좀 벼랑으로 몰고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금융 시스템도 좀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0대가 지금 총 58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216만 명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대출 총액이 77조 원이죠. 1인당 그러니까 3,600만 원 정도입니다. 연체자 3만 3천 명, 신용유의자가 7만 6천 명, 총 11만 명이 제대로 돈을 못 갚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체자 중에 96%가 사실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소액 연체자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그 20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될 곳이 또 서구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은 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도권에서 외면받고 정부의 도움도 받지 못한 20대 청년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거나 비탄감이라는 이런 감언의 설에 속아서 캄보디아 행을 선택한 거거든요. 서구문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은 서민과 금융 약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도 6조 4천억 매년 정부와 금융권 출연금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도 꾸준히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 약자나 금융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는 지표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햇살론 뉴스 신청한 청년들 중에 그 3분의 1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더군요. 청년뿐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 노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 매년 늘어나가는데 이게 피해 건수가 22년도에 10,000건을 넘어갔고 작년에 15,000건, 올해는 17,000건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재정에서 공급받는 재원으로 대출만 한다면 사실은 서구문이 제2금융권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좀 운영할 거라면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공적기관이 필요하냐 이런 존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금리 문제 좀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본 의원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최저 신용자가 대부업하고 불법 사금융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햇살론 15, 최저 신용자 대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이 세 가지 모두 금리가 15.9%예요.
대통령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리가 좀 너무 높습니다. 이게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연체율이 36%, 23년에 12%였으니까 3배, 연체액 5,700억입니다. 지금 대유변제율 최저 신용자 특례 보출 27%, 햇살론 15 26%대입니다. 대유변제액도 3,600억이 투입됐습니다. 원장님, 연체와 대유변제로 이렇게 재정을 소모하기보다는 금리를 좀 낮춰서 상환율을 좀 높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 금리를 좀 찾아서 도입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 봄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마련하고 의원실로 좀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금리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고요. 저희 보증료를 받아서 보증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금감 원장님께 짧게 네. 몇 년 전에 그 지방농협 단위농협에서 시설자금 대출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입은 사건이 저한테 접수됐었습니다. 시설자금 대출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기성고, 즉 그 공사 진행 절차 과정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농협에서 이 원칙을 어기고 과다 집행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공동으로 다 사업을 하다가 한 사업자가 이거를 모두 인출해서 다른 데로 다 사용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농협이 기성고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했다면 이 피해자의 손실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건데 전부 손실을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금감원에도 얘기했는데 후속 조치가 지금 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건 한번 점검하셔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한 농협에 그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권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 점검도 한번 해서 소비자들 피해가 적시에 구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